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손에 들고 가던 돈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 꿈의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오른손에 돈뭉치를 든 채 길을 걷고 있다. 낮이다. 100m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돈을 떨어뜨린 것을 알게 된다. 뒤를 돌아본다. 초반에 돈뭉치의 반 정도를 떨어뜨리고 중간 이후에 일부를 또 떨어뜨린 것 같다. 나와 멀지 않은 곳에서 하얀 얼굴에 짧은 턱수염의 30대 초반 남자가 돈을 주워가는 것 같다. 그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다. 그 남자보다 좀 더 먼 쪽에서 또 다른 젊은 남자도 돈을 주워간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멀기도 하고 주로 1,000원짜리를 줍는 것 같아서 나는 가까이에 있는 남자를 쫓는다. 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돈을 들고 걸어간다. 내가 쫓는 남자는 어떤 지역을 찍은 흑백 항공사진 한 장을 들고 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관련된 것이다. 난 그 남자에게 달려가 종이 가방을 받는다. 난 돈을 돌려받았다는 마음의 기분이 좋은데 황토색 종이 가방 안이 얼핏 보인다. 송편 같은 떡이 보인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에 꿈자아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마음의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은 그 가방 안에 정말 돈이 들어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이 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행동은 했지만 소리를 친다거나 그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곳이 내 직장과 가까운 곳이어서 자신감이 있고 마음을 놓고 순진함을 유지하고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내 행동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돈을 되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으로 막 달려가는 데에 어떤 벽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나는 번거지를 쓴 3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그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는 안전 및 빛 차단의 용도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는 그 개인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인과 경찰관의 모자가 그러하고 귀부인들의 화려한 모자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거지는 조선시대의 궁중의 군노나 하인들이 쓰던 모자였죠.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 편하게 착용하는 흔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수용하는 모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번거지는 그 어감에서 묻어나듯 특별한 예의나 격식을 따질 필요 없이 가볍고 편한 차림으로 다닐 때 어울리는 모자인 거죠. 꿈속 번거지를 쓴 남성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차림새가 내 안에 어떤 측면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에게 있어서 내 일터 주변은 자신이 쓴 번거지만큼이나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내 일터 주변 100m까지를 자신의 일터로 삼아온 것입니다. 꿈속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멋을 부린 듯 당당한 여유마저 느껴지는데 내 일터 주변에서 풍족하고 여유롭게 지내온 탓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를 유추해 보건대 그는 가볍고 편안한 차림새로 내 일터 주변을 맴돌며 나의 동태를 예의주시했을 겁니다.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근접 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내 뒤를 따라다님으로써 나의 방만하고 부주의한 태도를 유지시키는 인물입니다. 번거지를 쓴 30대 남성은 지근거리에서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로써 자아는 한껏 들뜨고 팽창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번거지를 쓴 남성이 자아가 고수하는 기존의 태도를 지지하고 숭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아가 우쭐한 기분에 취해 일터와 그 주변을 돌아다닐 때 이 남성의 수입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조용히 활동해온 그의 모습이 상징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아를 거스르지 않는 은밀하고 은근한 방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존재가 자아의 자각이나 인식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거죠. 내 돈을 줍는 그의 모습에서 당당함마저 풍기는데 자신이 해온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일터와 그 주변에서 그는 나의 내면을 은밀하게 한껏 가열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를 떠받들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해온 것이죠. 돈은 그 대가인 겁니다. 지금에 와서야 뒤를 돌아보게 된 자아는 자신이 버려온 어리석고 실망스러운 실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남성들에 대해 아는 바는 전무합니다. 오랜 시간 그저 나를 숭배하는 이들로 여기며 지내왔기 때문이죠. 자아는 은밀하게 팽창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인정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내 뒤에서 돈을 줍던 남성들이 자아에 끼쳐온 영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까지는 꽤나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꿈속에 돈을 줍는 이들이 동성의 여성이 아닌 이성의 남성으로 등장한 데는 그러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손에 쥔 돈의 양이 줄었음을 감지하였고 내 뒤에서 그동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우 같은 꾀를 내어 편하지 않게 내 뒤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꿈속에 펼쳐진 상황은 마치 위나 대장에 난 구멍을 뒤늦게 발견한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당장에 손을 쓰지 않는 이상 내적 자원의 엉뚱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크게 기우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남성의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나요? 우리가 길에서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막 굉장히 행제한 기분이잖아요. 길에 그렇게 돈이 막 떨어져 있고 조용히 죽기만 하면 된다. 이거보다 더 쉽게 산 사람이 있었을까? 동시에 그 사람이 또 잃는 거는 계속 숨어 있어야 되니까 소리 내면 안 되고 자기를 이제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 뜻을 생각하고 드러내면 그 행동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뭔가 쉽게 얻지만 큰 걸 잃고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성에게 달려가자 남성은 어떤 지역을 찍은 흑백 항공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내 일터 주변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진 이상 이제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사진은 전체를 조망하기 좋은 사진이잖아요. 항공사진은 인간의 걸음으로 가닿기 어려운 곳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는 항공사진을 면밀히 살피며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구역을 떠나면서 송편이 든 황토색 종이 가방을 내게 건네는 그간의 내 일터 주변에 머물며 내가 뿌려댄 돈을 살뜰하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별을 고하며 송편을 보답의 선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토색과 송편을 함께 연상해 보면 농사와 추수 그리고 추석 명절 등으로 연상이 이어집니다. 송편은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을거지가 마무리되면 수확한 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추석은 봄부터 쏟았던 땀과 수고로움에 대해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인 겁니다. 또 황토색은 곧 땅을 가리키는 색이고 땅은 농부의 터전입니다. 꿈속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땅에 대한 농부의 믿음을 담아낸 말들이 스쳐가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말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인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들인 대가로 얻은 수확물이라면 그 대소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농부의 자세인 겁니다. 다시 번거지를 쓴 남자에게로 가보면 내 일터 주변에서 활약하는 동안 그는 나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에 대해 전반적인 파악을 마친 상태에서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내게 건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송편인 겁니다. 송편은 그가 건네고 싶은 조언들의 결집 같은 거예요. 그의 충고를 풀어보자면 농부의 마음가짐과 농부의 태도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땅을 대하고 오로지 땅을 믿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가짐이 지금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농사는 가장 정직한 노동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특히 농사는 조금만 꾀를 부려도 금세 표가 나고 별다른 요행을 바라기도 못합니다. 그저 묵묵히 손발을 움직인 끝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농사인 겁니다. 황토색 종이 가방 안에 든 송편이 상징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쏟는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쏟을 수고로움에 대해 이리저리 머리 굴리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언제나 땅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죠. 오래 농사를 지어본 이들은 하나같이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더라 라는 경험담을 내어놓습니다. 땀과 수고로움을 아끼기 바쁜 이들로서는 알지 못할 경지에서 나오는 말이죠. 더 이상 땀과 수고로움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아끼다 똥된다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꾀를 부리고 계산에 바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통렬한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땀과 수고로움 역시 소중한 내적 자원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정직한 노동의 힘이 가져다 줄 결실을 믿고 정직한 노력을 쏟아보는 경험 속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100m 너머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뭐 첨언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꿈자 뒤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그가 떨어뜨린 돈을 주워가며 살았다는 얘기에서는 와 진짜 나쁜 놈이다. 막 내면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고 지금 꿈으로부터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이 사람은 그 치부를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꿈자를 오래 지켜봐서 알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이분법적 사고가 저한테 있는데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송편을 줘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도 저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을 알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깨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길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에는 본래 야심가와 방랑자와 사기꾼 등 온갖 이들로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이 꿈은 내 돈을 탐내고 노리는 이들은 100m 너머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00m 이내의 내 일터와 그 주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길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대폭 손을 봐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인생 여정은 길에 비유되기도 하고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나와 남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우리는 길에서 상반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에서 돈을 떨어뜨리고 있는 반면 남자들은 길에서 돈을 줍고 있어요. 나는 뿌려대고 누군가는 줍는 선명한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돈을 떨어뜨리는 이와 돈을 줍는 이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대비이고 꿈이 대비를 활용할 때는 강조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길에 대해 얼마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꿈속 남성들은 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길 위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길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상반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100m 너머의 세상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인 이유는 길에 대한 믿음이 적었던 탓입니다. 길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곳이라
내 소중한 내적 자원을 마구 빼앗기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술술 빠져나갈 것으로 여겼던 거죠. 나에게 있어서 길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길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죠. 길에는 도처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터 그 난관을 뚫고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아는 길에 대해 온통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저 일터 주변 100m 이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었죠. 이러한 태도는 요지부동이었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낭비와 소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삶이란 아이러니 그 자체라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철석 같은 믿음은 배신을 불러오는 주문이 될 뿐입니다. 다른 한편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을 대변하는 원형적 이미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은 곧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 경험에서 제외되었죠. 가부장적 지배 구조는 여성의 여정 자체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여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여성이 할 만한 경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00m 너머의 세상으로 걸어가 보려는 여성을 향해 그 선택이야말로 안전을 위협하는 순진하고 무익한 시도라며 겁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성은 이에 순종하죠. 그래서 이 꿈 이미지를 통해 가부장적 지배구조 하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성의 내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일터 주변 길바닥에 돈을 떨어뜨리는 이미지에는 나의 권력 욕구와 계급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언제나 이성과 논리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나는 오른손에 돈을 쥐고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 내적 자원을 조절하고 통제해 왔는데 그 목적은 언제나 사회적 권력의 쟁취에 맞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그 주변에 머물 때만 나의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도 최대로 증가한다는 믿음에 매달린 겁니다. 그 믿음에 매달려 다른 모든 경험을 배제하고 거부해온 것이죠. 내 안에 자리한 강한 계급의식은 길에 대한 왜곡된 이해 및 기존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낮의 길만을 고집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슨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심리적인 힘과 에너지의 치명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죠. 100m의 경계 지점, 그러니까 일터에서 멀어질수록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구체적인 실상을 깨치게 되고 있어요. 돈 관리에 있어서 내 허술함이 드러났고 내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낼 때는 내가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송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농부의 자세와 태도를 잘 입고서 상징적 차원에서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한다면 내 손에는 송편이 지어질 것입니다. 떡은 쩍쩍 달라붙을 만큼 점성이 좋죠. 아주 조밀하고 응집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송편을 빚는다고 말합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송편은 내가 수확한 곡물로 만든 창조작품 같은 겁니다. 내 정직한 땀과 진심을 다한 정성이 응집된 결정체인 겁니다. 내가 만든 송편이 내 입안으로 들어가는 날 내가 걸어온 여정은 내 안에서 온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땀을 쏟아가며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보고 그 수확물로 송편을 빚어보는 경험까지 해보는 여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번거지를 쓴 30대 남성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흡사 힙합 뮤지션을 떠오르게 합니다. 힙합 뮤지션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신념을 대단히 거침없이 당당하게 쏟아내는 데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주 쉽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 아주 굵은 목소리로 자신의 욕구와 신념을 표현합니다. 힙합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세상에 주입하고 말겠다는 강하고 단호한 태도마저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때로는 부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꿈속 번거지를 쓴 30대 남성은 그동안 내 뒤에서 나로서는 살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특질을 감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돈이 영 엉뚱하게 쓰인 것만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훗날 내가 먹는 송편이 나로 하여금 그 남자에게 떠맡겨 놓았던 특질을 일부 가져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농부의 자세라고 하면 굉장히 정직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부가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노력을 쏟으면 그래도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땅이 나한테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항상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건가 아닌 건가 다른 꼼수를 써야 길에서 살아남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내 영혼에 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정직하게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고 난 오로지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한 내 믿음이 굉장히 나를 상처주고 그게 오히려 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까 얘기 들으면서 했어요. 그냥 그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 길에 대한 두려움에 발로한 생각이지 그것이 내 내적 진실은 아니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게 나를 상처주고 많이 제한해 왔구나. 저의 기만은 약간 좀 몇 겹이 쌓여있는 그런 게 나는 생존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서도 또 페르소나로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도 행동해야 했고 그러면 나는 스스로 그 부분에서만 헷갈려 했지 그 더 안에 있는 내 진짜 욕구는 오히려 더 몇 겹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 진짜 욕구가 한번 가려지고 근데 또 페르소나로서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도 드러낼 수 없고 그런 생존에 대한 욕구도 드러낼 수 없고 뭐 거기서만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내 스스로는 그런 사회적인 울타리 그런 것에 은밀하게 기대는 것을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이 꿈의 이미지를 빌려오자면 그런 내 직장 100m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꿈을 꾸고 좀 생각을 가져가다 보면 그 이전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사실은 진짜로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림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